반갑습니다 여러분. 1호TV의 김일호 코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컬링의 점수 계산법과 장비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컬링이 몇 명에서 구성되어 있는지, 선수 구성과 어떻게 경기를 진행하는지, 경기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링 경기의 선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컬링이라고 하면 어떤 선수들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이제 돌을 이제 던지는, 굴리는 사람이 하나 떠올릴 거고, 그 던진 돌을 양쪽에서 두 명이 막 닦는 사람, 그리고 반대편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컬링 경기는 총 4명이 한 팀을 이루고 상대방과 우리 팀 총 8명이서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후보 선수 1명까지 포함한 총 5명이 정식 구성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남녀 혼성 종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리아 컬링 리그라고 하는 큰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주목받았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송유진 선수, 전재익 선수, 박정환 선수, 김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주목받았던 믹스 더블이라고 하는데요. 남자 1명, 여자 1명, 총 2명으로 구성된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설명해 드린 한 팀에 4명으로 구성된 4인조 경기가 있고, 남자 1명, 여자 1명, 혼성으로 구성된 믹스 더블 종목이 있고, 그리고 남자 2, 여자 2로 구성된 믹스 종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컬링의 이 3가지 종목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선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먼저 4인조 경기에 대해서, 경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4인조 말 그대로 4명이 한 팀이서 이루어진 경기입니다. 자, 4명이 한 팀. 자, 4명이 한 팀, 상대방 4명 한 팀. 자, 그러면은 총 8명이서 한 경기를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컬링 경기에서 그 이 스톤 투구는 그 4명이서 1인당 2개씩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8명이 16개가 한 번에 쫙 넘어가게 되면 컬링에서는 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이닝, 그리고 볼링으로 치면 프레임, 그리고 양궁도 엔드죠. 엔드라고 하는데 컬링에서도 엔드, 그러니까 한 엔드가 끝났다고 해요. 자, 이거를 컬링에서는 이제 정식 경기, 이 세계 대회 혹은 공식 경기, 이런 국제 대회 이런 데서는 총 10엔드를 진행을 합니다. 10엔드. 그래서 경기 시간이 사실은 좀 오래 걸려요. 한 2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2시간 반, 한 2시간 45분 정도? 거의 3시간이죠. 거의 3시간. 이 3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투구, 돌을 던지는 순서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 컬링에서는 4명이 한 팀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 던지는 사람, 두 번째 던지는 사람, 세 번째 던지는 사람, 네 번째 던지는 사람이 각각 명칭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으로 처음 던지는 사람 리드, 두 번째 던지는 사람을 세컨드, 세 번째 던지는 사람을 서드, 그리고 네 번째 던지는 사람을 스킵이라고 합니다. 스킵. 포스라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하는데, 일단은 스킵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리드, 세컨드, 서드, 스킵. 돌을 던지는 투구 순서가, 리드가 먼저 던지는데 내가 각자 2개씩 던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던지고 그 다음 또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던지면 상대방이 하나 던져요. 그리고 다시 나 하나 던지고 그 다음 상대방 던지고. 그래서 양 팀이 번갈아 가면서 한 개씩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부터 스킵까지 총 8개가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양 팀 16개가 다 한 번에 던져지게 되면 한 엔드가 끝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처음 이제 컬링을 접하시거나 아니면 컬링 경기를 이제 그러니까 자주 안 보신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이 하우스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쪽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던지면 다시 이 돌을 가지고 가서 다시 이렇게 던지고, 가져가서 다시 이렇게 던지고,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실 거예요. 그거 아니었나? No.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하우스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렇게 생긴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하우스가 반대편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 한 35m 정도 거리에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편 하우스로 이제 16개가 다 던지게 되면 그 한 엔드가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엔드를 거기서 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던지게 되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게 같은 하우스를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받아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면 한 엔드 끝나고 다시 오면은 그 다음 엔드 끝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컬링이 되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누가 먼저 던지고 누가 나중에 던진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선공, 후공. 그래서 컬링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그리고 유리한 공격이 어느 공격이죠? 그렇죠. 후공입니다. 후공. 그래서 컬링은 후공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엔드, 그러니까는 처음에 들어갈 때 엔드는 경기 시작 이전에 연습을 서로 한 다음에 누가 더 가깝게 드로우를 하냐 해서 드로우의 거리를 합산을 해가지고 더 짧은 팀이 후공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LSD라는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첫 엔드가 들어가고 그 첫 엔드 이후부터는 점수를 딴 팀이 그 다음 엔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점수를 잃은 팀이 그 다음 엔드 후공을 하게 돼요. 네, 여기서 질문. 동점일 경우는 어떡하냐? 동점이 이제 컬링에서 동점은 1대1이 아니죠. 0대0이죠. 0대0. 0대0 이제 블랭크 엔드라고 하죠. 블랭크 엔드. 블랭크 엔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블랭크 엔드 진행했던 그 순서가 그대로 다음 엔드에 적용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점수를 딴 팀이 그 다음 엔드에 선공을 하게 돼요. 점수를 잃은 팀이 후공을 하게 되고 이 컬링 경기 보시다가 왜 하우스 하나 있는데 저걸 왜 쳐서 내보내서 아무것도 안 되고 0대0을 만들지? 왜 블랭크 핸드를 만들지?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C밴드에서도 이제 그게 되게 치열합니다. 이제 엘리트 쪽, 그러니까 뭐 올림픽을 나가거나 세계선수권대회를 나간 팀들, 이 팀들을 보게 되면 1점을 따서 1점 따고 다음 엔드 성공하는 것보다는 블랭크 핸드 0대0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엔드에 후공을 갖고 가는 게 후공일 때 왜냐면 2점 이상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2점이나 3점까지 이렇게 빅엔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하우스에 있는 거를 쳐내서 아예 깨끗하게 해서 블랭크 엔드 0대0 하고 그 다음 엔드에 후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팀이 후공을 갖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후공의 싸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믹스더블 경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더블은 2인조 경기죠. 2인조 경기. 그래서 2명이서 던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4인조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좀 다릅니다. 그래서 4인조는 8개를 던지지만 이 믹스더블 2인조 같은 경우에는 5개를 던지게 돼요. 5개.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 자, 기본적으로 돌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믹스더블의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돌 외에 5개를 던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 던지는 사람은 그 엔드의 마지막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수가 가운데 3개를 던지게 되어 있고 네, 이거는 엔드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엔드에 남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던졌다. 처음과 끝을 던졌다. 근데 다음 엔드에는 이 가운데 3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헷갈리지 않고 봐주시면 좋겠고 이 세팅되어 있는 돌은 성공팀이 앞에 가드, 하우스 앞에 가드의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후공팀이 하우스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믹스더블의 또 하나 재미있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요소 그게 뭐냐면은 바로 파워플레이라고 있습니다. 파워플레이가 뭐냐면 후공을 갖고 있는 팀이 다득점을 하기 위해서 원래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세팅을 조금 치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후공팀이 나 이번에 파워플레이 할게요 라고 하면 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돌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팅되어 있는 돌을. 왜냐면은 후공은 이 가운데를 좀 열려 있어야 좀 이 다득점에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그럼 너네 유리하게 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벌려줍니다. 이 방향은 선수들, 이 후공팀의 선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게 우측을 했는데, 뭐 팀에 따라서 왼쪽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 스톤이 그대로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파워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믹스더블이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 후공팀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믹스더블 경기 보실 때 그냥 좀 루즈하거나 좀 재미없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좀 외롭다, 뭐 흥이 안 난다, 뭐 재미가 없다, 박진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요소, 믹스더블의 요소,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이 가드의 위치, 그리고 파워플레이, 그리고 또 하나, 이 믹스더블은 그러니까 하우스에 있다고 해서 다 쳐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공팀이 먼저 이렇게 스톤을 이렇게 던지게 돼요. 만약에 근데 던졌는데 하우스에 이렇게 위치가 됐어. 근데 후공팀이 이거 보인다고 딱 해서 밖으로 쳐낼 수가 없어요. 규칙입니다, 규칙. 근데 이렇게 살짝 툭 밀어서 이렇게 밀리는 건 되는데 밖으로 쳐낼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 상대방 돌 포함해서 5번째 돌까지는 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이 얘가 이 손이 보였어. 그래서 이걸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6번째 돌부터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믹스더블의 규칙, 그리고 파워플레이, 그리고 남자가 먼저 던지냐, 여자가 2번째 던지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믹스더블이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믹스더블은 총 8엔드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컬링의 점수 계산법, 그리고 장비, 선수 구성, 경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고급진 선수들이 어떻게 작전을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샷을 구사하는지, 그리고 이번 엔드에 어떻게 하겠구나라고 이해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이 컬링 영상으로는 여러분들 앞으로 컬링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컬링 영상 기대해 주세요.